안녕하세요.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Keep Going. 나는 월 1000만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입니다. 저자는 주엉규, 신사입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다음은 Keep Going 책 속의 저는 작게 시작해도 괜찮은데요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 지금은 1인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특히 나처럼 소심하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다. 과거에는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그런 시대에는 호감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사로잡아 좋은 첫인상을 주고 설득력도 뛰어나야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다. 소통은 키보드로 하면 된다. 인스타그램에서 1억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카일리 제너는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카일리 코스메틱을 설립했다. 주로 SNS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데 2017년 그 회사의 매출은 3천억 원이었다. 놀라운 것은 매출이 아니다. 이 정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직원이 고작 12명이다. 정직원 7명, 파트타임 5명이다. 연구개발, 생산, 포장, 판매까지 모두 아웃소싱을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시대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뒤처져 있었다. 유튜브가 처음 운영된 것은 2005년이었고 한국어 서비스는 2008년부터 시작됐다. 오래전부터 유튜브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활성화된 것은 불과 2, 3년 전부터다.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는 개인 홈페이지의 하루 방문자 수가 300명만 되어도 지금은 유튜브 인기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훌쩍 넘는다. 돈을 벌려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려들었다. 일반인, 유명인, 연예인, 정치인까지 유튜브는 마케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다. 내가 원하면 전 세계 어디든 다이렉트로 연결 가능한 시대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가 그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광고는 어떤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들여도 내 상품의 경쟁력을 판단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광고를 집행하려면 거대 매체와 협상해야 했다.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글로벌 거대 기업 구글에 광고를 집행한다. 단돈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1시간 만에 쇼핑몰을 오픈할 수도 있다.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지식과 재능 같은 무형의 가치를 팔 수도 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하지 않아도 매니저가 방송국에 CD를 돌리지 않아도 PD가 음악 프로에 출연시켜주지 않아도 제이플라 같은 글로벌 스타가 된다. 권리금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영업하느라 술을 먹지 않아도 되며 국내가 아니라 세계를 타깃으로 판매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다. 나는
정부 정책이나 정당에 큰 관심이 없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정부 정책이나 법망을 피해갈 꼼수를 생각할 시간에 내 사업을 키우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낫다. 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불확실하다. 어떤 정부도, 경제학자도, 미래학자도 모든 경제활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자연재해, 사회변화, 세계적인 유행병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을 일일이 고려할 수 있겠는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를 누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야구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존이 심판마다 다르더라도 그 경기 내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문제없는 것처럼 말이다.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이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인터넷 비용 몇만 원이면 전 세계를 무대로 뜰 수 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글로벌 비즈니스가 당연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축복과 네트워크라는 기반 위에서 우리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IT 관련 지식 따위로는 문맹 취급을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격변기의 한가운데 있다. 이런 시대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우리 아빠는 그때 뭐 했는지 몰라? 네가 월 1,000만 원을 벌겠다고? 직장인이 한 달 월급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월 평균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일 것이다. 월 7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부럽다는 말을 듣는다. 억대 연봉은 직장인 100명 중 3명밖에 받지 못한다. 누군가는 받긴 받는다는 억대 연봉이 저 먼 무지개 너머 이야기처럼 들린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시내버스가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끼어들지 않을 정도의 중형 세단,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꿀리지 않을 여름 휴가, 너무 뜸하지 않은 해외여행, 일상이 된 듯한 맛집 탐방. 빚을 지지 않고 이 정도를 누리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어쩌면 연봉 1억 원으로도 모자랄지 모른다. 돈은 쓰기 나름이니까. 회사 매출을 10억 원 가까이 올리면 연봉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 다니던 경제방송국에서 PD로 일할 때 나는 외부 협찬을 연 12억 원 정도 따냈다. 매달 2천만 원짜리를 5개씩 끌어온 것이다. 그러나 5년 차에 내 기본급은 월 160만 원 수준이었다. 그때만 해도 억대 연봉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생방송을 하면서도 협찬이 펑크가 나면 메우러 돌아다녔다. 홍보 영상도 PD인 내가 만들었다. 제조회사로 치면 제품 기획부터 생산, 영업, 판매까지 다 한 것이다. 판매로 치면 도매와 소매까지 다 한 셈이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회사를 나와보니 그렇지 않았다. 나는 퇴사한 첫 해에 운이 좋게도 매출 5억 원을 달성했다. 다음 해에는 7억 원, 그 다음 해에는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에 다녔다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아직도 처음으로 하루에 70만 원을 벌던 날의 흥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정말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나에게는 꿈속의 숫자였다. 지금은 순이익으로 매달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 회사에서는 고정비가 높고 이익이 바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는 순간 1,000만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개를 팔면 1만 원의 순이익이 떨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으면 된다. 이 재화나 용역을 하루에 30개씩만 팔아도 한 달에 900만 원이 들어온다. 10만 원이 남는 것이라면 3개만 팔아도 되고 30만 원짜리는 1개만 팔아도 된다. 인터넷은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다. 내가 잠든 동안에도 물건은 팔린다. 영업시간이 오프라인 매장의 2배가 넘는다. 오프라인 매장을 12시간 돌리려면 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하다. 매장 한 곳당 3명이니 3개점을 운영하면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10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은 어떨까? 나 혼자 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뭐뭐팔이라는 전미사는 모욕적인 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폼팔이, 차팔이처럼 상인을 천시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다. 파는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기를 쳐서 파는 사람들을 홍기꾼이나 차기꾼처럼 보다 명확한 부정적 전미사를 붙였을 것이다.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 재밌는 점은 이것이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은 이런 일에 뛰어들지 못한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도 뭐뭐팔이라는 전미사를 두려워한다. 영향력을 가지고도 못 파는 사람이 많고 역량을 갖추고도 안 파는 사람이 많다. 파는 행위라는 것과 교환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여전히 높다. 여전히 한국에서 돈은 더럽다. 그렇기에 생각보다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된다. 술도 못 마시면서 굳이 접대를 할 필요도 없다. 회사 부적응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었고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과 채널이 바뀌었다. 물론 모두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에 계속 남는다고 해서 딱히 내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억대 연봉을 꼭 직장에서 이룰 필요는 없다. 사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종잣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할 용기다. 내 사업을 위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월 수익 1,000만 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작게라도 파는 것이 중요하다. 파는 사람은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은 돈을 쓴다. 돈과 재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스스로 타석에서 내려오지 말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마다 응원하는 팀이 있을 것이다. 나는 두산 베어스의 팬이다. 내가 타자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이 된다는 것이다. A라는 타자에게만 아웃되지 않고 계속 배트를 휘두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어떨까? 안타를 칠 때까지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타석에 설 수 있다면 어떨까? A 타자의 타율은 18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아웃 카운트가 없다. 내가 시도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나 자신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타석에서 내려올 뿐이다. 그 부분만 해결하면
어떤 시도를 하든 내 자유다. 물론 계속 시도하려면 미천이 필요하다. 미천을 마련해서 계속 시도할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승자가 될 수 있다. 이익이 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많은 실패를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득에는 세 종류가 있다. 내가 일을 해야만 흘러 들어오는 돈과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으로 흘러 들어오는 돈이다. 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소득이다. 근로소득은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로소득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내 사업을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초반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수익 구조가 잡히고 나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번 돈을 재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부자일수록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총알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부자들처럼 많은 돈이 없다는 것이다. 적은 수익이라도 계속해서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계속 시도해 나갈 수 있다. 단기간에는 실패하더라도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든 월세를 받든 한 달에 30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한 달에 3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는 장사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모아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다시 모아서 1000만 원짜리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그 이상은 모르겠지만 30만 원짜리 사업이나 1000만 원짜리 사업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큰 차이가 없다. 30만 원짜리 사업 구조를 성공적으로 만들면 그것을 기반으로 100만 원짜리 사업을 만들기는 더 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내가 어떤 환경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스며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나처럼 의지력이 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데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사업을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라면 10번 이상 시도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근로소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화이팅입니다.